만성 약물에 대한 그 종류, 특성, 그래서 환각제 계통, 그다음에 중추신경 흥분제, 그다음에 중추신경 억제제, 기타 약물. 그래서 아까 우리 임영웅 교수님께서 그 강의 잠깐 하셨잖아요. 그 술이 과연 흥분제일까 진정제일까? 그래서 저도 지금도 그게 그하는 것은 좀 외람되지만 저는 이상하게 술을 한잔하면 흥분이 돼요. 그래서 야구 왜 이렇게 반들까?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자, 오늘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도 우리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끌고 나갈 우리 청소년들 마약이요.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 심각, 심각보다 더 센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심각. 지금 저희 보면 지금 저희 보시면 미국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마약, 이 마약은 얼마나 무서우냐면 나라가 아주 작살이 납니다. 나라가 작살이 나요. 어느 나라가 작살이 났죠? 중국. 중국이 아니고 청나라. 중국이 아니고 청나라. 청나라는 사실 따져보면 사실 우리랑 가까워요. 청나라는 중국이 아니에요. 그죠? 청나라는 그들이 어디냐면 어디예요? 만주족이에요. 만주족은 중국 애들이 볼 때 오랑캐였어요. 오랑캐. 그리고 저기 지금 중국이 우리 참 그된 게 뭐냐면 진나라 황제 있죠? 진나라 황제도 한족이 아니고요. 서융. 거기도 바로 우리랑 같은 그 계열이에요. 그래서 우리하고 한족하고 다른 게 뭐냐면요. 우리 이 북방민족, 우리 이 골고루 이 민족들은 다 저희 그 엉덩이에 몽고 반점이 있어요. 근데 한족은 몽고 반점이 없어요. 근데 한족이 가끔가다 태어나요. 그거는 분명히 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뇌물 아닙니까? 커피 가져와요. 아니, 커피는 필요 없는데 물이 좀 필요합니다. 간사가 안 계셔? 네.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제가 이제 중국 생활을 좀 한 25년을 했어요. 중국에서 제가 또 사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관련돼서 간사가 와야지. 간사가 나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게 감사합니다. 그 아마 시키면 아마한테 아주 핵심적인 감사합니다. 그 잘못됐지. 제가 물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우리 조상이 우리 문씨 집안이 문례잖아요. 문례. 신도림역 다음이 문례역이잖아요. 근데 문례라고 안 하고 물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문례 그 할아버지가 뭘 만들었어요? 물례방아. 그게 저희 할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거 왜냐면 오늘 갑자기 그 옆으로 빠질 듯한 바가 이렇게 하는데 왜냐면 옆으로 안 빠졌어요. 왜냐면 마약은 청나라를 멸망해요. 청나라는 어떤 국가였어요 그때 당시 때? 안대양 국가요. 예, 동양 쪽에서는 정말 패권 국가였어요. 패권 국가. 근데 그 국가가 뭐로 망해요? 아편으로 망해요. 아편 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났죠? 아시면 대단하시죠? 1846년. 아니요, 1840년입니다. 1840년. 저는 왜 연도수를 왜 쓸데없는 그런 숫자 같은 걸 기억을 잘해요, 내가. 왜냐면 중국이 60년마다 큰 일들이 벌어져요. 자, 1840년에 아편 전쟁. 그다음에 1900년, 60년 후에 뭐가 있어요? 이화단 사건. 이화단 사건이 뭐예요? 8개국이 저희 북경을 쳐들어가서 함락시킨 거예요. 이화단 사건. 그때 저희 하여튼
어떤 민족들하고 하여튼 그 싸운 사건이에요. 큰 사건이에요. 이화단 사건이라고 유명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무수히 많이 죽었어요. 그다음에 1900년에서 1960년 그때 1960년 태어나신 분이 여기 없으시네. 1960년대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1960년은 대약진 운동. 그때 중국 인구가 8천만 명이 죽었어요. 대약진 운동. 그다음에 1960년에서 2020년도. 2020년도는 이제 그 시진핑이 그 완전히 기반이 흔들려서 좀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될지. 그래서 60년 주기를 기억하니까 거꾸로 들어가 보니까 마약 아편 전쟁이 그거로 인해서 청나라가 아주 그 엄청나게 그 수많은 인구들이 죽고 그다음에 그 아편 전쟁을 일으키게 한 게 누구예요? 아편 전쟁을 일으키게 한 나라 영국이에요. 영국이 왜 아편 전쟁을 일으키게 했을까요? 탈상 없이 안에서 죽이게 하기 위해서.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무역 때문에 그래요. 무역. 네. 네, 무역 때문에 왜 무역 때문에 그랬냐면 지금 영국이 그때 1800년대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이라고 그러죠. 예, 대영 제국. 근데 그 영국이 모든 나라 가서 이제 그 나라를 그 범하고 거기 있는 모든 재물을 다 갖고 갔는데 근데 유일하게 청나라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차. 그러니까 1대1로 있잖아요. 그죠? 차.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중국 차이나 본 차이나 그러니까 차이나 그런 고기 뭐 그런 걸 갖고 가는데 어쨌든 그때 무역을 하다 보니까 의식을 하는데 영국인 능이 다 빨려 들어갔어요. 중국에. 그래서 아하 안 되겠다 해서 한 게 바로 아편을 밀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아주 결론적으로 나라가 아주 크게 그거 되는데 그만큼 아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약이라는 것은 정말 국가와 한 개인의 인생을 모두 완전히 끝을 내게 하는 게 마약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배우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 아주 여러분들에게 프리토브를 제가 하나씩 나눠드리는데 이거를 보시면 이게 특히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이거 아니고? 잠깐만요. 먼저 학생 저희 하시는 분부터 해가지고 지금 세 분 남았네요. 복사로 줄게요. 네. 복사로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요거는 조금 이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한각제. 이 한각제는 주로 어디서 많이 쓰죠? 그렇죠. 나이트 클럽. 네, 클럽에서 많이 써요. 아주 정확하게 잘 짚고. 맞아. 우리 김영웅님은 지난주 강의 때 제 강의를 아주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러지 바로 그냥 하시네. 아주 훌륭합니다. 예. 한각제는 주로 나이트. 나이트에서 여기 보면 대마초 있죠. 대마초가 마리화나하고 해시시. 이 해시시는 더 압축시켜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 더 위험한 겁니다. 이거. 그다음에 LSD, 엑스터시, 그러니까 환각제예요. 이런 것들은요. PCP, 케타민은 동물 마취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못 먹다가는 큰일 나요. 잘못 먹다가 큰일 나는데, 자, 이건 주로 청소년들이 지금 제일 많이
움직이는 거고요. 제일 많이 애용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중추신경 흥분제. 자 여기 보면 니코틴, 담배. 예, 담배도 여기에 속해요. 담배 끊으시기 바랍니다. 자, 암페타민계. 여기 암페타민계는 암페타민과 메트암페타민. 요 메트암페타민이 뭐예요? 필로폰. 필로폰. 예, 필로폰. 필로폰은 그 어원이 필로노스에서 나오는 노동을 뭐 사랑한다 뭐 그런 뜻으로 나오는데 이 메타암페타민이나 이 암페타민 이 계열은 상당히 금단 증상이 아주 무서워요. 금단 증상이 아주 무섭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야바도 있고, 그다음에 카페인. 네, 카페인이 뭐예요? 커피, 또 차, 콜라도 코카콜라가 예전에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초창기 때 코카인을 좀 넣었어요. 그래서 마약 성분이 있었어요. 근데 코카콜라 이상하게 코카콜라 먹잖아요. 계속 먹고 싶어. 그죠? 예, 그러니까 계속 먹고 싶은 이유가 있죠. 예. 그래서 중요한 또 저희 아주 코카인, 이 코카인이 저희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 한국은 필로폰, 미국은 코카인. 근데 미국은 아주 각양각색인 그 마약 종류가 많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한 분야가 있는데 중추신경 억제제. 자, 억제를 시키는 겁니다. 자, 뇌신경 세포의 기능을 억제시키는 약물. 그래서 아편계 약물 있어요. 아편, 모르핀, 코데인, 헤로인. 이게 이 아편, 모르핀, 코데인, 헤로인 요것들이 정말 제일 주류 마약의 대표 주자가 이제 이것들이에요. 자, 그 헤로인은요. 저게 역사가 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마약계의 역사도 이제 좀 나올 거예요. 마약 역사도 아주 재밌어요. 한국 마약 역사, 중국 마약 역사, 미국 마약 역사. 미국 마약 역사는 콜롬비아, 멕시코 간의 그런 루트가 있고요. 자, 그 공부들을 각 국별로 이제 할 거예요. 이제 기회 되면 이제 그 공부를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야, 진짜 이 마약이 정말 중요하고 귀하고 재미있는 학문이에요. 그러면 이 마약이 어떻게 될까요? 이 마약 강의, 이 듣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정말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분이고 또 엄청난 책임과 모든 큰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도맡아 나가는 제1선 선두주자예요. 여러분들이. 자, 지금 대한민국에요. 제가 언뜻 들었는데 대한민국의 마약에 관련된 그 정책 자금이 약 정확한 거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한 8천억 원이 저희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중고등학교 몇백만 명 교육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가르칠 사람들이 전문가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은 이렇게 조그만 공간에서 수업을 받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곧 중요한 데서 이제 교수가 되고 전문 강사님이 되셔야 될 분들이세요. 자, 귀한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마약 학교가 이제 정규 대학으로 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제 시작인데 일단은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토지, 건물. 그게 있어야지 정규 대학교 되잖아요. 지금 잘하면 저희 우리 수도권 지역에 어떤 단체가 우리 학교에 땅을 3,000평을 기증하기로 했어요. 예, 거기에 기증하는 단체에 저도 거기 조금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 조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 주 화요일 날 그게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부족하더라도 무조건 아까도 뭐라 그래요?
1년, 3년만 참으시라고. 3년만 참으시면 여러분들 이제 명함이 아마 엄청 불타는 명함이 될 거예요. 왜냐면 여기저기서 막 부르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사회복지사 1기 또 마약 전문강사 2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비전이 대단하십니다.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추신경억제제를 들어갈게요. 여기 보면 대신경세포의 기능을 억제시키는 약물을 그래서 아편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알코올이 들어가요. 알코올. 그 다음에 GHB. 이 GHB가 뭐예요? 네, 거기에 이제 나왔는데, 자, 중추신경억제인데, 이것도 여기 들어가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 GHB도 주로 어디서 많이 써요? 클럽에서 전용적으로 써요. 지난주에 제가 GHB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뭐라고 설명했었죠? 아시는 분 아시는 대로만 얘기해보세요. GHB는 뭐라고 설명했죠, 제가? 물뽕. 예, 물뽕. 예, 물뽕 맞아요. 근데 GHB는 무엇일까? 예, GHB는 자, 의사 선생이 말하기를 저게요 효과가 탁월해요. 그러니까 해가 별로 없어요. 해가 별로 없는데 왜 위험하냐? 우리 인체에 해가 별로 없어요. GHB가 해가 없는데 근데 그게 더 무서워. 야,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GHB. 자, 이게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빅뱅 가수 빅뱅 아시죠? 네, 빅뱅에 거기 나온 누가 있냐면 승리. 네, 승리. 빅뱅의 승리가 지금 캄보디아에서 아주 저기 그 돈을 많이 벌죠. 한국 저기 그 젊은 청년들 캄보디아에다 팔아가지고 그 젊은 청년들은 손과 발과 목과 이게 모든 게 다 분해돼 가지고 어디 가 있는지 모르고. 예, 승리가 그 짓거리를 많이 했어요. 승리는 또 누구였어요? 버닝썬 게이트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주 2019년도에 크게 그걸 잘 들으셨을 거예요. 이 버닝썬 게이트에서 크게 터진 사건이 바로 이게 마약, 클럽 마약이 거기 또 나왔어요. 또 이 정치권과 그 카르텔, 네? 뭐 그게 종합적인 거 있어요. 근데 이 승리가 데리고 온 태국의 그 재벌가 있어요. 재벌 그 높은 걔가 거기 보통 2층 가면요, 그 2층에 룸이 있어요. 룸. 그 1층에서 아이들이 나이트 춤추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저기 걔네들이 쉽게 야, 저기 여자 셋 있지? 쟤네. 그러면 웨이터가 가가지고 걔네들을 야, 너희 술 공짜로 준대. 너희 귀한 손님 만나서 잘 됐어. 꼬시고 이제 룸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면 뭐해요? 근데 또 술 안 먹는, 난 술 안 먹으래. 이렇게 또 빼는 애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술을 안 먹어도 상관없어. 이 GHB는. 이걸 타요. 이걸 타든가 아니면 또 뭐 에스터시도 같이 뭐 타든가. 자, 저는 환각제의 주로 특징은 뭐냐면 무색, 무치, 무미예요. 그러니까 전혀 표시가 안 나. 그러니까 맥주잔에다가 딱 놓고 그걸 물을 이렇게 안 보여.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네, 그걸 먹는 순간 바로 효과가 5분 후에 나타납니다. 5분 후에 어떻게 나타나요? 시야가 이게 점점 동그랗게 오므라져요. 동그랗게지면서 사람 움직임이 점점 더뎌져요. 네. 그리고 10분 되면 딱 필름이 딱 끊겨요. 그리고 딱 일어나는 순간 어디에요? 호텔이에요. 네. 엄마야.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자, 다른 것들은요. 다른 마약들의 특징은 뭐냐면 최소 3일간 36시간 그게 성분이 남아있어요. GHB는 12시간 되면 쫙 나가버려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근데
블랙아웃 되고 이제 끊기고 난 다음에 필름 끊기고 난 다음에 딱 일어나면 거의 한 많은 시간이 지나요. 그죠? 한 최소한 8시간, 10시간 정도 가까이 돼요. 그럼 조금 있으면 이제 그게 다 없어져요. 다 소변으로 다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인체는 그렇게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데 그게 이제 사실 그거는 원래 마취제인데 그게 상당히 좋은 건데 이게 근데 이상한 쪽으로 딱 나오는 바람에 무서운 세계가 펼친 거예요. 악마의 지옥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열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건을 당한 여자가 이거를 경찰에다가 고발했잖아요. 고발해서 그 조서 다 쓰는데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이거는 저희 그 독일 여자 기자가 이것도 그 GHB에 대한 그 무서운 것 때문에 실험을 그 실험 카메라로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아니 동영상을 찍었는데 자기가 한 행동이 전혀 안 나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 가방 좀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이렇게 가방을 들어요. 근데 본인은 기억이 안 나. 예. 가방을 들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야 호텔기 네가 좀 앞으로 가. 그러면 가요. 그럼 CCTV에 어떻게 해요? 먼저 갔잖아 여자가. 네. 이래서 마약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죠? 네. 그죠? 이 무서운 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경찰에서 조서를 썼는데 경찰은 어떻게 해요? 못 봤잖아. 그냥 CCTV 쳤잖아. CCTV를 다 돌려서 딱 했는데 나중에 결론은 무혐의 없어서 그 다음날 그 태국에는 비행기 타고 태국으로 도망갔어요. 예, 그래서 또 한국에서 또 그걸 방송을 했잖아요. 그걸 찾아서 또 걔한테 갔는데 걔가 또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한국의 꽃뱀한테 걸렸다는 거야.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마약 공부를 하셔야 돼. 무조건 하셔야 돼. 그래서 이 GHB 이게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다른 마약과 달리 이거는 12시간 만에 다 없어진다. 머리카락에서도 안 나타나요. 소변으로 다 그거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그냥 내가 노골적으로 먹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인체에 그 영향은 좀 덜 해요. 저게 좀 순한 편이에요. 자, 진정제 및 수면제 뭐 이렇게 끝나고 그다음에 흡입제. 저희 그 옛날에 돈이 없어가지고 자 접착제, 본드, 에어로졸, 매니큐어 제거제, 네, 이런 것들, 네, 자 이런 게 우리 중추 신경을 억제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약물인데요. 진통제, 날부핀 있죠. 진해제가 뭐예요? 가래끓일제, 진해거담제, 그죠? 진해거담제. 예.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진해거담제 그 감기에 걸려서 막 이렇게 나올 때 그 약 처방 받잖아요. 그 약 먹으면 어때요? 그냥 졸려. 되게 힘없이 맥도 없이 졸리게 그 성분이 좀 있는 거예요. 그 성분이. 그래서 진해제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호르몬제, 근육이완제. 근육이완제는 주로 저희 그 지체장애 뇌병변 환자 같은 경우 근육이 굳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한 일주일 간격으로 해서 근육이완제 주사를 맞아요. 왜냐면 이거 완전히 똥덩어리가 됩니다. 그게 그런 거를 속하고요. 그다음 마취제, 케타민 있죠. 자 그리고 맨 나중에 프로포폴. 예, 프로포폴에 대해서도 나중에 동영상으로 한번 제가 보여줄 기회가 있어요. 41살 된 여성, 41살 된 여성이 이 프로포폴 때문에 프로포폴이요 참 좋아요. 예? 그다지 인체에 큰 해가 없어요. 근데 저거 프로포폴을 맞잖아요. 잠이 너무 깨끗하게 자요. 깨끗하게 깨. 그러니까 그거 심지어 그 중독된 사람은 어때요? 깼어. 의사 선생님 나 좀 또 넣어주고요. 네, 또 넣어달라. 그래서 그 프로포폴 맞은 사람 자기가 그 돈을 얼마 썼냐 그랬더니 수십억 대를 썼어요. 그거 맞느라고 수십억 대. 그거 직접 들어가는 비용만 수십억 대지 그 외에 잠으로만 저희 그 프로포폴로 잠만 자고 했으니 그
경제 그 활동이라든가 그런 게 모두 멈췄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런 걸 했냐고요. 예? 그래서 프로포폴이 무서운데 그래서 우리 연예인들이 주로 많이 났잖아요, 그죠? 연예인들이 애용하고 찾는 프로포폴. 예, 저희 그 우유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맞아보셨어요? 예. 우리 저희 박사님. 대장검 살 때 그거.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프로포폴. 기분 되게 좋아요. 예, 진짜요? 예. 진짜로. 네. 나도 모르게 잠들어 30분. 예.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한. 그러니까 저희 그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이 맡겼어요. 그거를요. 자, 그래서 여기 결론적으로 마약은 뇌 전반적으로 손상을 이야기하며 특히 청소년기에 사용할 경우 뇌 손상이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약물 중독은 판단력, 의사결정, 기억력, 학습 능력 등을 타격을 입히며 자기 통제력을 약화시킵니다. 대마, 코카인과 같은 마약류는 뇌의 고성회로 도파민 농도를 증가시켜 약물에 대한 갈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금 이 도파민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청년들 지금 각 대학교는요 도파민 저희 그 파티가 열리고 있어요. 대학교 내에서 도파민 파티. 심지어 거기다 영어로 써가지고 영어는 대학생들이니까 저희 그 해석하기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저 도파민 파티 한다고. 그때 걔네들이 쓰는 게 액상대마를 씁니다. 액상대마. 근데 도파민 파티가 뭐냐면 마약을 먹음으로써 도파민이 예를 들어서 숫자 보통 평상시대에 뭐 10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상을 잡고 내가 기분 좋게 됐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조금 올라올 뿐인데 그런데 이 도파민 파티라고 하면 마약을 이거 하는 순간 10인데 1000이 나와요. 1000. 무자비하게 도파민이 팍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다 좋은 거야. 너무너무. 그런데 그게 끊어지고 나면 자꾸 그걸 습관성으로 이렇게 자꾸 먹게 됐다 그러면요. 이제 뇌에서 근데 그건 이제 또 우리 뇌 관련된 그 공부 시간 그때 그거 하겠지만 이 도파민 마약으로 인한 도파민이 무섭다라는 거 그걸 꼭 인지하여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핸드폰을 한번 해보세요. 핸드폰에 자 유튜브를 한번 틀겠습니다. 이건 왜냐면 지금 나눠진 이유로 조금 더 보시고요. 원래는 내가 이걸 동영상으로 틀려고 했더니 잠깐만요. 그거 안 돼요? 저거는. 네, 이거는 지금 제 노트북이 안 돼가지고 내가 이게 여기 노트북. 이거 아까 노트북을 찾다가 없어갖고 저 연결을 못했어요. 예. 이따 노트북 있으면 저기다 연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유튜브 찾으셨습니까? 네. 이건 카카오 전용 폰이고요. 이건 유심이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열어서 자 그러면 뭐를 찾으시냐면 안녕하세요. 제목이 좀 따로 해놨었는데 감싸봐 저기 안 되는구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청년
청년을 급속하게 마약 거기까지만 한번 쳐보세요. 청년을 급속하게. 정면으로 안 나와요. 청년. 안 나옵니다. 청년층이 급속히 마약에 네. 청년층이 7분 17초짜리. 예예. 그래서 그 시간 그래서 이게 제일 맞더라고. 자, 정신이 급속하게. 자 이거 청년층이 급속히 마약에 빠지고 있는 이유. 예, 찾으셨죠? 네. 나왔죠? 안 나오신 분들은 유튜브 가입 안 됐죠? 아이, 적은 얘기예요. 정신이 급속하게. 자, 그거 나왔죠? 자, 그거 한번 크게 틀어보죠. 광고는 안 보셔도 됩니다. 네.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요거를 자, 19살, 20살 곧돌에 마약 상당히 중독이 됐어요. 이런 애들이 얘만 그게 아니고 그 주위에 엄청나게 많은 그 곧돌의 애들이 마약에 중독이 됐어요. 근데 얘네들이 보면 마약에 얘네들 와서 저희 마약 강의 시키면 되겠어. 자기가 직접 보여줄까? 마약 종류를 다 너무 잘 알아. 네. 네. 자, 요걸 한번 저희 예, 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내 거보다 성능이 좋네. 볼륨 크게 해주세요. 엑스타시도 복용했죠? 얘네들. 나는 엑스타시 어떻게 생긴 건 저밖에 못 봤는데 케타민도 한다 그러죠? 예. 근데 중요한 게요. 자, 요거는 집에서 꼭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지금 요 학생이 19살, 20살 때고 그 이전부터 마약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마약을 지금 드러난 게 12살부터 마약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꼭 저희 그 마약 강사님들이 되어 주셔야 돼요. 교수님도 되시고. 근데 중요한 게 그 걔네들 중에서 이제 오늘 나눠준 유인물에 보면 청소년 83.9%라고 기재돼 있어요. 예, 그거 나중에 좀 참조하시고요. 자, 이제 마무리할 텐데, 근데 그 여성 청소년이 전부 다 뭐랄까 피해를 보는 입장이에요. 남자들한테 피해를 본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근데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이번 달이 무슨 달이에요? 수능이 있는 달이에요. 자, 수능이 있는 달은 그동안 여지껏 공부하느라고 놀지도 못했어. 그럼 얘네들 수능 끝나자마자 바로 목장문이 쫙 열리면서 그냥 소가 그냥 쫙 튀어나가듯이 예, 클럽에 간다고. 클럽 가면 무조건 거의 확률이 무지무지하게 높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어떤 저희 20대 뭐 초중반 된 남자 이 늑대 같은 놈들이 꼭 마약을 한번 해봐. 대마초 한번 펴봐.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그날 진짜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도 꼭 이거를 주지시켜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청소년의 마약 중독 실태, 자 이제 5분 남았으니까 자 여기 나눠진 유인물 보시고 그래서 자 청소년의 마약 문제는 최근 우리 사회에 심각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청소년 마약 접근성과 인식. 청소년들의 84%가
마음만 먹으면 마약을 구할 수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일부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100명 중 2~3명이 마약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직접 그 체험을 했다 그러죠. 자, 그래서 청소년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방임의 결과로 설명되며 쭉 나오다가 보면 특히 여성 청소년 중심의 마약류 범죄가 83.9% 이상을 차지하며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0대, 20대 마약 중독 현황 요거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강간약물에 대해서 저희 그 환각제가 주로 이용되죠. 그 중에서 또 집이더라고요. 강간약물, 데이트 강간약물에 대한 정보. 그래서 여기 보면 피해자의 의식을 저하시키거나 무력화시켜 성범죄에 이용되는 약물을 말합니다. 라고 아주 정의를 이렇게 해놔줬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약물들이 여기 그 감마 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 GHB 일명 물뽕으로 불며 무색무취의 특성을 가진 버닝썬 사건에서도 사용된 약물로 알려진 음료에 섞어도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케타민 원래 마취제로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약물이고 환각작용과 함께 기억상실을 유발시킨다. 기억상실을 무조건 만드는 게 이쪽 계통입니다. 환각제입니다. 왜냐면 기억 안 나게 해야지. 범죄를 무사히 넘기려면. 그죠? 그 다음에 로히프놀. 근데 로히프놀은 나중에 해드릴게요. 나중에 설명드리고, 또한 데이트 강간 약물의 특징 쭉 보시고, 자, 중요한 약물 성폭행 피해 징후. 자, 다음과 같은 경우 약물에 취해 성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옷이 제대로 입혀지지 않거나 찢어졌거나 특이한 얼룩이 있는데 기억나지 않는다. 몸은 성관계를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기억은 나지 않는다. 이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파티, 데이트 또는 사교 모임 후에 깨어보니 몸에 타박상, 취절, 통증, 긁힘 또는 상처가 있다. 약물 성폭행 사건의 처벌 문제. 자, 피의자가 정신을 잃어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CCTV는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그 다음에 약물이 체내에서 빠르게 대사되어 증거 확보가 쉽다, 어렵다. 예. 자, 이런 영국에서 아주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최근 영국에서는 한 남성이 아내에게 약을 먹여 기절시킨 후, 이런 정신 빠진 아주 이건 미친 놈이에요. 70여 명의 남성이 성폭행하게 한 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또한 중국인, 왜 중국이 저기 안 빠진 아끼나 모르겠어. 중국인 유학생이 약물을 이용해 여성들을 성폭행한 사건도 있었으며, 이 사건에는 23명의 여성이 추가로 고발하는 상황으로 발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묻었습니다. 자, 여기 예방 및 대처 방법. 낯선 사람에게 음료를 받지 않기. 예, 저희가 중국에서 중국 처음 들어갔을 때 나는 이제 잘 그런 거 전혀 몰랐고 중국인 그게 일반 생활인가 봐요. 이렇게 껌 같은 걸 주니까 괜히 그렇게 전해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오해받아요. 그러더라고. 옆에 통역관서 왜? 난 몰랐으니까. 근데 그걸 줌으로써 이걸 먹고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로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낯선 사람에게서 음료수 받지 않기. 그 다음에 자리를 비울 때는 음료를 두고 가지 않기. 거기서 얕으니까. 또 친구들과 함께 다니며 서로를 살피기. 이거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의심스러운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받기. 예. 자, 이렇게 약물을 이용한 성폭행은 심각한 범죄이고 이에 대한 인식과 예방이 아주 중요하다고 나오죠.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하니까 요거는 아주 간단하게 적은 내용이니까 여러분 꼭 갖고 계셨다가 수시로 한번 이거를 읽으셔서 여러분 거로 만드십시오. 자,
이거로써 오늘 시간이 너무 정확하게 딱 됐네요.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줘서 잘 들으시느라고 재미없는 강의 들으시느라고 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